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토요일, 한국은 지금 일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중요하게 발생하고 이미 발생을 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미국 뉴스를 정리해 드릴 때 함께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에서 이번 주 리뷰 가운데서는 한국 이슈를 먼저 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그리고 이제 북한이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북한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과 선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제 어제는 시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신문에 커버하지 못했었던 여러 언론에서는 전부 인터넷으로 커버를 했고, 그래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어제 신문에, 오늘 미국 신문에 나오는 것을 이미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삼성의 상속자가 뇌물 유죄 판결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재벌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정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따로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분위기로 보자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선고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는가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에 한국에서 재벌과 이제 특히 재벌이요, 정경유착에 대해서 고리를 이제야말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은 검찰이 구형했었던 12년형을 다 선고받기를 원했다는 그런 부분이요. 그 사이에서 이제 비즈니스 연관된 로비를 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다만 이제 판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뉴욕타임스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같은 재벌 그룹 또 재벌 총수들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도,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역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삼성의 미래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정해놓고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는요, 지금 경제 전문지를 쭉 보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앞에 나서서 날마다 여러 가지를 다 공장도 방문하고 데이 바이 데이 컨트롤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삼성이라는 조직이 워낙에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이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몇 개월 사이에도 지난 2월부터였었죠. 삼성의 주식값이 올라가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조금 뒤늦게 보도를 해서 오늘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올해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1심에 불과하지만 2심 또 대법원까지 거쳐서 이런 것들이 1년을 넘어가는, 1년 넘게 의정부에서 이제 감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기존 세력이 삼성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불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전부터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 등에서는 이제 여동생 이부진
이재용, 그리고 이제 이재용 이부진의 어머니, 이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그리고는 한국은 아무래도 그 유교주의 사회고, 더군다나 재벌 기업에서 수많은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이부진 씨가 지금까지 본인의 그 어떤 회사를 잘 그 이끌어 왔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 간의 불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미 미국 언론에서 전에 보도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 부각시키고, 미국 측에서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뭐 반도체라든가 뭐 또 뭐 셀폰 같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오랜만에 뭐 삼척동자 이런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미국은 그 삼성을 라이벌 회사로도 봐야지 되고, 그런가 하면은 삼성이나 LG나 현대라는 회사는 지역에 따라서 뭐 알라바마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은 텍사스, 삼성전자 이런 지역에서는 너무나 큰 지역 사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라이벌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그 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애플과의 그 연관성, 라이벌이면서도 또 그 애플과 사업도 같이 하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 애플의 어떤 프로그램을 삼성도 쓰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이재용 부회장이 3대 귀공자로서 아직까지는 그 삼성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과 한국이 큰 기업의 운영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재벌 가족이 뭐 직접 운영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월마트라든가.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그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그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경영을 공부를 하고 몇십 년 뭐 그쪽에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완전한 그런 그 CEO를 하게 되는 경우고, 대부분의 미국의 큰 그 기업, 재벌이라고는 미국은 그런 말이 없죠. 큰 기업에 상속받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 별로 그 기업을 장악하고 싶다든가 날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든가 그런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전문 그 경영인들에게 맡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힐튼 호텔의 누구죠? 그 핑크 레이디, 파리스 힐튼 같은 경우에 경영에 관심이 있어요. 뭐 돈 쓰고 치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러나 이제 한국은 재벌 기업들이 이제 가족 경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그렇구나, 일반 사람들은 이번에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과연 이재용 그 부회장이 크라임 마스터마인드냐, 이 범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 재판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뭐 잘 돼간다고 보고받았으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구체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다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는 크라임 마스터 마인드냐 아니면 나이브하냐, 이 부분에도 그 관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은 몰랐을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코리안 아메리칸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알았겠지, 어떻게 그 큰 돈을 주는 거 사인을 하는데 아무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수는 없을 테고, 아주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알기는 알았지만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회사 내용을 속속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일들이 또 한국 사회에서는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 큰 기업, 재벌 기업 사이에서.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죄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제가 방송에서는 못 전해드리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뉴스의 팩트, 확인된 사실을 많이 전해드리고 거의, 그리고 지금은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뉴스도 좀 잘 알고 한국 뉴스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한국 분들께서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돈의 액수라든가 뭐 해온 여러 가지 그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의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 정말 뭐 돈의 액수가 작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늘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이 꼭 삼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단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사 뭐 등등해서 많은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삼성 케이스는 더욱 이렇게 드러났고 결국은 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1심형이 뭐 항소한다고 이미 했으니까요. 항소 2심 또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판결과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똑같다고 보지 않는 언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쿼츠라는 그 잡지 애틀란틱이 특별히 이제 경제에 포커스를 두어서 하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에서는 판결과 선고가 나오기 전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역시 앞으로 그 지금 2심 또 그 마지막 최종적인 선고가 어떻게 될지 3년 미만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3년 미만을 받으면은 또 뭐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 마지막에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 하는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럼 누가 삼성을 이끌지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사면을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미국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미국 사람이 미국 이제 신문에 많은 댓글을 쓰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댓글 쓰는 것을 보면은 유려한 신문의 댓글은 전문 기자보다도 훨씬 전문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보면 분명히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든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밝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니셜만 쓰기 때문에 누가 쓴 건지 모르고 또 어디서 쓰는지 장소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소라는 게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컨트리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로스앤젤레스냐 뉴욕이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조금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를 느껴서 좀 보고 나서 그 부분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 이슈는 지금 뭐 단거리 미사일을 3번 발사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순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는 다 받았는데 특별한 그 성명이나 트윗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징이 뭐 여러 발사대를 이용을 했다고 하고, 한 발은 이제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는데 나머지 2발은 155마일을 북동 방향으로 진행이 그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서울과 미군 기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다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까지도 갈 수 있다.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쿄는 일본과 이번에 그 관련이 없다는 성명 내놨고, 미국 아직까지 구체적인 코멘트하고는 있지 않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에도 다시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북한은 핵에 집중된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을지 훈련 중이니까 한국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요. 그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중앙통신이 한국의 2개 섬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관했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것은 크루스와 같은 그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번에 첫 번째는 그게 뭐 발사하자마자 폭발을 해버렸을까? 그런 것. 그리고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내용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월요일날 생각해 보면은 월요일날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스티브 배넌이라는 아주 그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다른 나라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서울이 30분 안에 뭐 서울에서 뭐 1000명 이상이 숨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이제 그 해고가 됐잖아요. 그 스티브 배넌이 나간 뒤에 백악관 내에서 다시 프리벤티브 공격, 예방 차원의 공격, 특히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맥메스터가 이것을 밀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논의된다 하는 것이 월요일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대통령이 애리조나에서 캠페인 스타일의 큰 그 어떤 그 랠리, 그 연설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미국에 관한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한 1분 조금 안 될까요?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을 나는 대단히 존중한다. 대단히 존중한다 하면서 뭐 perhaps or maybe 뭐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에서 그 연설을 한 게 저녁 7시가 넘었었는데 그 전에 그 한 12시, 11시경에는 국무장관이 북한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한에 관한 결의안,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미사일 테스트 같은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고, 이로 인해서 대화로 갈 수 있는 희망 같은 것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회사와 개인 16군데, 10군데 회사와 6명의 개인에 대해서 뭐 자산 동결 같은 것 등을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국 은행을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또 카드인 거죠.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화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도 미국 뭐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에서 한국에서 뭐 태평양 사령관이나 전략무기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미국이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받침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군 그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같은 날인데 북한의 핵개발이 이동이라든가 발사, 감지, 이동과 발사는 쉽게 하고 어떤 그 감시하고 그 요격 미사일 같은 것을 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좀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정말 뭐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참 그 애매하다. 한국인들은 불편한 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당신이 북한이라면 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라고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정치인들은 북한이 핵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뭐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뭐하고, 인정하자니 한국이 핵이 없고 인정 안 하자니 또 뭐 이거 미국이 그 한국에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그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의견이 언제나 그 좀 갈려져서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된다나 맥메스터처럼 강성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한국을 미국이 도울까? 돕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에 쓰인 그 실린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헬기였어요. 아마 한미 군사 합동훈련할 때에 쓰여진 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헬기가 하늘에 떠서 어떤 그 정찰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 헬기 바닥에요,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 그 밑바닥에 경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경찰이 있기는 있는데, 경찰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려고 할 때 경찰이 딱 와서 나를 얼른 보호해 줄까? 미국이 그럴까?
이런 아주 그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제 지금 핵이 그 앞서가 있기 때문에 경제를 계속 한국으로서는 강화시키는 이것은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그 목표이며 생존 그 전략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지금 한국이 그 북한의 경제력에 있어서 뭐 20배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경제력을 구태여 비교를 하자면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이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이 북한의 전체 그 GDP와 맞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은 토요일이고 지금 텍사스주의 허리케인이 약간 그 세력이 약해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도 첫 번째 허리케인인 것이고 아주 그 오랜만에 2005년도 카트리나 이후에 온 허리케인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어제 오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트윗 좀 삼가하고 허리케인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뭐 주지사와도 전화 통화했고 그런저런 그 얘기들을 트윗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트럼프가 아니라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장 못했었던 국내 정치 가운데 하나가 카트리나가 났을 때 좀 늑장 대응을 하고 뭐죠?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빵이 없으면 밥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요 얘기하는 그런 실수를 다시 그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텍사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 분들은 뭐 휴스턴이라든가 뭐 달라스 이런 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휴스턴도 역시 그 허리케인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대통령의 연설들과 그 연설에 있어서의 뭐 카멜레온도 아닌데 완전히 그 바뀌고 또 바뀌고 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과 능력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과거에 워러게이트 검사나 공화당이 누구를 그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금 그 라디오 호스트를 하고 있는 아들이나 공화당 민주당 정치인과 미국의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군대를 더 많이 그 파병을 하는데 숫자는 얘기하지 않고 언제 철군한다도 얘기하지 않고 언제 더 많이 보낸다도 얘기하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아들을 잃은 비서실장 존 켈리 그 비서실장도 군 출신이고 국방장관 또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을 그 대통령이 군인들 말을 좋아하니까 아주 잘 들으니까는요 군인들한테는 도전하고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군인학교를 그 밀리터리 그 아카데미를 다녔었기 때문에 아주 군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반대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늘 수없이 얘기를 해왔어요. 오랜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왜 돈을 쓸데없는 데다가 쓰느냐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부터 돈을 참 잘못 쓰고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충분히 그 판단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말했다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잘못 판단을 했고 그 말을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판단은 달리 해야지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당시 너무나 중요한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자리 살리고 하겠다는 그런 그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쫓겨난 그 스티브 배넌도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또 스티브 배넌과 쫓겨나고 나서 함께 이 사람 뭐 사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쫓겨난 것이거든요. 그 사람도 오늘 그 마찬가지 얘기를 아무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16년이 지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언제 철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통령은 아니 적에게 내가 왜 계획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치르는 군통수권자는 다 계획이 있고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나가서 지뢰 밟을 염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뢰 밟을 염려가 있는 아들, 딸을 둔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 군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장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강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협조하지 않는다고요.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우리만큼 어떻게 더 협조하느냐 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사살할 때 도왔잖아 하면은 오사마 빈 라덴을 너희가 숨겨줬잖아.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인도는 잘 도와주고 있는데 칭찬을 한 것이 적의 나라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서 파키스탄을 2배로 때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바로 위에가 아프가니스탄이고 그리고 파키스탄 아래가 인도기 때문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사람들이 북한과 그 중국 국경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국가는 파키스탄이지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으로서는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앞으로도 또 과거에도 도왔었고 도와야지만 되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를 때 파키스탄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앞으로 일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에는 관심이 없다. 재건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을 죽이겠다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에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캠페인 스타일의 연설을 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특히 가짜뉴스 하면서 CNN 방송은 굉장히 많이 또 그 비난을 받았어요. 그 비난받은 한가운데 있는 이슈가 결국은 버지니아주 샤로츠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KKK 신나치주의자와 그들의 반대하는 측에서 이제 시위가 좀 격렬해져서 한 사람이 반대 측의 사람이 숨졌을 때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양측이 다 똑같이 책임이 있고 양측에 다 똑같이 좋은 사람이 있다 얘기했었던 그 부분을 언론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비난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짜 비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틀리게 말했는데 양쪽을 다 비난했는데 아니 양쪽을 다 비난했는데에서 many sides라는 그 양쪽을 비난했다는 말은 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백인 우월주의자와 KKK와 신나치를 얼마나 더 비난했는데 그보다 더 비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many sides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쏙 빼고 그래서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인종에 따라서 딱 보고 나서 저 사람 히스패닉인데 아무래도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제 그 세워서 그 사람을 구류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었던 셰리프를 사면하겠다고 그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죄 그 판결을 받았고 10월 달에 선고가 있는데 그런데 아니 선고받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이제 발표가 정확하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화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수요일에는요. 화요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 말 사이사이에 그 화요일에 연설에서 또 그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연설을 보고 나서 전 국가안보국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그 아프가니스탄 연설은 아주 정제되게 했고요.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서 화요일은 즉흥적인 연설, 물론 연습은 했겠지만 즉흥적인 연설이었고 연설문 없이 수요일 날은 다시 연설문 이시 제한군인협회에서 연설할 때는 화합을 얘기를 한 거예요. 화요일 날은 완전히 그 분열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트럼프냐
지킬 박사냐 하이드냐 똑같은 사람이죠. 지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인물을 본인이 만든 어떤 약물을 먹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하이드는 살인자고 지킬 박사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는 지킬이냐 하이드냐 라고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화요일에 말한 그 아파이오라는 애리조나주의 어떤 그 카운티의 전 그 쉐리프를, 보수적인 이 쉐리프를 사임해 버렸어요. 이제 오늘 그 확실하게 발표가 났는데, 미국에서 경찰일 수도 있고 쉐리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주로 이제 교통 위반이라든가 가정 폭력 신고가 나면 가고 범인 잡고 또 마약 같은 것도 관련하고 하죠. 그런데 이 아파이오라는 사람이 어느 식으로 그동안 그 소수 인종들을 학대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막 그 소수 인종을 어떻게 하는가, 그 서류 미비자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좀 관대했죠. 서류 미비자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라는 말까지 AP통신이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부르지 않고 사람이 불법 인간이 어디 있는가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경찰의 원래 의무는 저 사람이 불법 체류자냐 아니냐를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 위반이나 가정폭력, 다른 범죄에 연루돼서 수사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나면은 불법 체류자인가 아닌가를 단속을 하고 추방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결정은 또 이제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지만, 법으로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심사를 하는 이민 그 세관국에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이제 신고를 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워낙에 그 지역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의 그 경제 그 활동 같은 것이 크고 다 세금 내니까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세금은 내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똥 치우는 일, 딸기 그 따는 일, 이런 일들을 하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 하고 하면서요, 적은 돈 받고. 미국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백인들, 특히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다른 할 일들도 많은데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일은 안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보고는 저 사람 서류 미비자 같은데 하면은 일단 잡는 겁니다. 체포해서 어떤 곳에다가 이 사람이 가뒀는가 하면은 너무너무 2009년도에도요. 예를 들면 가능하면 가장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애리조나가 굉장히 더운데 100도도 넘고 이런데 쓰레기장 옆에 텐트를 치고 뭐 옷을 벗기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고, 한 번에 하루에 음식을 2번밖에 안 주고, 미국에서 있는 일이었어요. 2번밖에 안 주는데 그 음식 값은 한 번에 30센트. 요즘 미국의 음식이, 보통 미국 음식은 10달러는 한 끼에 넘어야지 되는데,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음식이면은요. 그런데 30센트면은 10개가 있어야 3달러고 30개가 있어야 9달러잖아요. 그런 음식을 3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밖에 안 주고,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잡아다가 하고, 너무나 그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4천만 달러 그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왜 그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중요한가? 결국은 피부색으로, 백인을 그렇게 잡아다 가두겠어요? 인종적으로 피부색으로 해서 racial profiling 이라고 하는데, 인종이라든가 피부색으로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지난해에 또 그 선거가 치러졌는데 선거에서 실패를 했죠. 사람들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죠. 나이는 많아요. 80도 넘었습니다. 이 그 쉐리프가 본인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헌법 헌법 4조하고 헌법 14조인가를 위반한다고 하거든요. 그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바마의 법무부에 있는 잔당들이 나를 정치 마녀 사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그 사면을 한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이 그 흑인들을 아주 그 가혹하게 대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가혹한 대우보다는 법과 질서를 굉장히 강조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과 질서 하면은 지금 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인종에 따라서 딱 보고 나서 당신 불법 체류자 같은데 하고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사면입니다. 사면을 해줬으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지적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존 맥케인 그 애리조나가 지역구잖아요. 불법적으로 인종 분리를 해서 뭔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위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뭐 누구나 다 법 질서를 대통령이 깨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오레곤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그 론 와이든 의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당연히 땡큐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선고 받으면 6개월 정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요. 항소할 뜻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항소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통 이제 그 항소하고 하면은 몇 년 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항소로 풀어주지 않을 때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데 이번에는 미리 꺼내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론 와이든이라는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면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가 법을 깨트렸을 때 트럼프가 지켜준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도 누군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그 트럼프 후보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던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니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그 지금 비디오 클립도 있잖아요. 여전히. 때려주고 그 소송당하면 그 소송 비용 내가 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통령이 법을 깬 것이다. 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하고 그 선서를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조 알파이오라는 셰리프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것은 아주 좀 그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저 제목 정도만 보자면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죠.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 전략가가 쫓겨나가고 나서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를 했던데 뭐 결국은 백악관에 있었을 때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게 됐다. 자유스러워졌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의 그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국가안보 부보좌관 세바스찬 그 골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해고됐습니다. 본인은 사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사임하는 편지도 공개를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사임이 아니고 해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북한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하게 좀 어떤 때는 비이성적으로 강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거 캠페인 당시에 했었던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연설을 굉장히 비난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하던 것을 한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안 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지역 정서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지역에서 특정한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특정한 테러리스트들이지 무슬림이라는 그 또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책도 있고 하니까 그 이집트에 가서도 연설을 했고 이제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런 말을 꼭 써야지 될 때면 좀 피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트럼프가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본인은 막상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군인을 늘리는 거잖아요. 현재 뭐 8,400명인데 한 400명 정도 더 늘리고 뭐 200명 정도 추가로 늘리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테러리즘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스티브 배넌과 같은 그룹이었던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쫓겨나면서 한 얘기입니다.
하도 그 대통령과 가족들이 식구가 많고 다니는 곳도 많고, 대통령도 지금도 백악관에 없잖아요. 수리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백악관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의 아들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어디 그 사업하러 다른 나라에 가도요,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다 경호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미 올해 쓸 그 예산을 다 써서 의회에 추가로 지금 뭐 해달라고 해야지 된다고 하고, 또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애플의 팀 쿡이 아주 그 조용하게 살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대통령 출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 있었고, 한 가지는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아직 샌프란시스코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모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미국에요, 그 남부연합이라든가 그 관련해서 노예제를 지지했었고 있었고 했었던 그 시절에 흑인과 파워 없음의 흑인과 유일한 파워인 백인과의 관계라든가 그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뭐 모뉴먼트요, 상징물 같은 것들이 700개가 있답니다. 남부 연합에 관한 것만요. 700개가 있고, 그 가운데 300개는 조지아, 버지니아,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지난번에 충돌이 있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는 그 과거의 상징물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도 많이 좀 그 되새겨본 그런 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완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대만은 그 1949년 뭐 장개석 총통, 그리고 밀려서 이제 뭐 그 대만으로 가고 한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장개석 총통의 어떤 동상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세웠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만이 이렇게 힘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사람도 공산당 공산당 군에 지기는 했지만 그 중국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장개석의 그러한 것들을 과거와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서 그의 동상들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00개가 넘는 그 대만에 있는 장개석의 뭐 흉상, 뭐 전신상 이런 것들을 다 뭐 부수지는 않고요. 장개석 그 무덤이 있는 그 근처 뭐 공원 이런 데 이제 붙여서 아주 그 짧은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제 역사니까 한 군데 모아놨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레닌의 동상 1320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는 뭐 어디인가 가서 보관을 하겠지만 1069개는 파괴해버렸고요. 그리고 시, 도시, 길 이름도 구소련에 연관된 것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떤 지역은 아직도 뭐 그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동쪽이 되겠네요. 구소련, 지금의 그 러시아의 영향권을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길 이름 이런 것을 바꾸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자이던 타이던 있었어야지만 됐지만 지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2017년이니까 뭐 2015년부터 2015년 훨씬 이전부터 구소련이 무너진 다음부터 레닌의 동상을 좀 내리기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잖아요. 1989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이 그 무너지면서 굉장히 세계에서 뭐 많은 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갔잖아요. 21개국에서 가서 그 벽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뭐 무식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별것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 갔었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흐렸어요. 아무도 없었고 지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군인인가 지키는 사람은 있었는데 별로 저를 저지하지도 않았고 아주 가까이 가서 보고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로 상징이 돼서 베를린 월이 무너졌고 이렇게 동구와 서구 공산주의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리마인드하는 그 의미가 대단한 것이지, 사실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의 내용 같은 것은 뭐 예술적으로 아주 뭐 훌륭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부분은 뭐 꼭 그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를 했고, 또 아돌프 히틀러의 그
지하 벙커요. 지하 벙커가 있는 곳은 지하 벙커로 가는 곳에 파킹랏에 주차장 그 바깥에 아주 작은 사인을 붙여놨대요. 왜냐하면은 신나치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마치 그곳을 성지처럼 생각하고 계속 방문을 할까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엔의 뭐 차별방지위원회,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위원회에서 미국에 경고 보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름만 적지 않았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나 마찬가지더군요.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취급을 하고, 피해자, 백인 우월주의자, 신나치주의자, KKK는 나치의 그 기어, 그 스와스키 그 기와 유대인이 우리를 리플레이스하지 못한다. Jew will not replace. Black will not replace. 막 이러고 횃불을 쳐들고 하는, 그러면서 한 죄 없는 여성이 뭐 평화를 외치던 여성이 숨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통령은 똑같이 책임이 있고 똑같이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지 된다 해서 미국이 아주 이라크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런 나라들의 비슷한 이유로 유엔이 그 경고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독일 잡지 슈피겔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인종차별주의자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도 뉴욕에서 90년 전에 KKK단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행진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이고, 트럼프도 그 아버지도 돈을 벌어서 아파트먼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는 흑인들은 렌트 주지 않고, 그래서 소송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미국의 그 싱어송라이터 가운데 우디 가스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신이 담은 그런 노래가 다 그렇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우디 가스리가 예전에 그 라디오 진행자도 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우디 가스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식당에서 뒤에 가서 이제 그 부엌에서 설거지 해주고 음식 얻어먹고, 나중에 이 사람이 노래하는 것 알고 거기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합니다. LA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런데 우디 가스리도 예전에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가스리가 이 KKK 인종 차별을 한다, 렌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노래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우디 가스리는 백인이잖아요. 백인도 미국에서 훌륭한 백인은 이렇게 살다 갑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태어나고 엄마가 캔사스죠. 이 주의 백인인데도 그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대통령 자격도 없고, 종교도 이슬람교야 종교가 기독교예요. 오바마 종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정말로 미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부터 윤리 나침판 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지금 문맹이 역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 그 확성기에, 말하는 확성기에 머리에 씌웠죠. 그 KKK단의 하얀색 눈만 나오는 두건, 그런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그 사이에 한 30군데 이상의 도시에서 이 남부 연합 상징물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 듀크 대학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인종차별이 심했을 때, 그리고 뭔가 인종차별을 좀 허용을 하고 뭐 하딩 대통령이라든가 KKK단이 득세할 때, 그런 때에 이런 동상들은 많이 세워졌고, 민권법이 발효되고 나서 60년대 이후가 되겠죠. 그 뒤에는 이러한 그 상징물들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제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것도 박물관으로 보내든가 기록 보관소로 보내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파괴를 해야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들 속에 분노를 계속 간직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이렇게 유대인 또 그 흑인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대통령이 비난하지 않고 감싸고 도네 해서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자문 게리 콘, 골드만삭스의 프레지던트였던, 그리고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
자레드 쿠슈너. 4위는 유대계로부터 다 유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게리 코니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했어야지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잘해야지 된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장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요. 사임 사유서를 쓰는데 어떤 UC 버클리 교수였었죠. UC 버클리 교수가 과학 대상가에서 사임하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문장들을 6개인가 7개인가의 문장으로 썼는데요. impeach 탄핵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I am 하고 뭐 am 하면은 또 뭐 my 그리고 P 하면은 뭐 personally 이런 식으로 썼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resist라는 사임서를 쓰는데 맨 앞에 R 해서 뭐라고 할까요? recently라든가 E 하면은 뭐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저항한다. 내 사임서는 저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인데 그 사이에도 아직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지지하고요. 슈피겔과 달리 이 내용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정말 믿을만한 잡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너무 서투르고 그의 윤리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얄팍하고 기질 자체는 대통령에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었어도 본인의 윤리적인 나침판 같은 것은 있었고 스스로 자기 인식 같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전술도 그렇고 그리고 린든 B 존슨 같은 경우는 아주 스킬이 아주 훌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스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서 공화당 의회가 아직까지는 본인들이 어떤 것을 통과시킬 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정치인들도 전부 비난하면서 나홀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화당 대통령인 것 같지도 않고 단독 스타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운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맡기자니 나라가 위험하다는 것. 당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더 기다리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 이코노미스트였고요. 용기 있는 공화당 정치인이 나와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뭐 조심을 한다던가 물러난다던가 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늘의 미국 지금 위크엔드 리뷰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차 두고요. 내일 새로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내일은 아마 지킬 앤 하이드 책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형 선고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언론에 실리는 댓글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리뷰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캐나다, 너무 많은 곳에서 나이지리아, 러시아, 일본 많은 곳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내일 또 오늘 오후에도 봐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